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주민수입니다. 항상 강령하십니까? 자, 오늘도 역시 중동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중요한 소식인데요. 자,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전쟁을 지속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좀 더 레바논 남부에 강화를 시키고 있고요. 그리고 남부뿐만이 아니고요. 다른 지역도 어느 정도 폭격을 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좀 큰 도시인 시돈, 뭐 티레라든지 아니면 수도 베이루트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어떤 상황인지 봐야 되겠고 이게 왜 뭐 그 외신에서 확전이니 뭐 전면전이니 얘기를 할 여지가 있는지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계속해서 현재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. 일단 여기 어디냐면요.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제가 지금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죠. 여기는 현재 이스라엘이 점거하고 있는 골란고원이고요. 그 오른쪽에는 시리아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레바논 남부인데요. 여기 중심으로 현재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이 훨씬 더 큰 규모로 폭격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 헤즈볼라도 역시 그 이스라엘에서 폭격을 좀 했는데요. 미사일 날렸겠죠? 하이파라든지 뭐 그 인근 지방, 일부 나사렛도 그렇게 된 걸로 좀 알려져 있고요. 그 나머지 국경 지방에 어느 정도 폭격 미사일 날린 걸로 네,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최근 이 시기 최근 해가지고 어디에 폭격을 했고 이게 어느 상관인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. 다음 장면 넘어가겠습니다. 일단 두 개가 다 비슷한 걸 말하는 건데요. 뭐 하나만 보여주기에는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? 뭐 여러 가지 보여드리려는 목적입니다. 일단 왼쪽 건 BBC 거고요. 오른쪽은 뭐 그래픽 뉴스라는 곳에서 가져왔습니다. 일단 레바논이 전체라는 거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그 요즘 소식에 레바논 헤즈볼라 뭐 이스라엘 소식이 있는데 레바논 전역이 포격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주로 공격받는 곳은요 남부입니다. 남부랑 동부 일대입니다. 동부 일부랑 남부 대부분 지방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왜 여기에 집중적으로 공격하는지 이따가 또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. 일단 시돈하고 티레라는 곳이 유명한 레바논의 큰 도시인데요. 여기에 상당히 많은 이슬람 시아파들이 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요. 베이루트 같은 경우는 수도지 않습니까? 어떤 한 종파가 엄청 몰려있다기보다는요. 이슬람 시아파, 이슬람 순니파, 기독교 세력들이 거의 뭐 비등비등하게 좀 분포해 있는 곳입니다.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봐야 되고요. 바알백이라는 곳이 있는데요. 여기도 역시 이슬람 시아파가 좀 많은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. 주변에 다른 종교도 있긴 하겠지만은 일단 시아파도 꽤 많이 있습니다. 여기 이제 헬멜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도 역시 좀 시아파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. 그런 것을 좀 봐야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빨간색이 그 9월 23일 소스로 봤을 때 그 이스라엘이 공습을 가한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여러분 이때쯤 되면요 이미 헤즈볼라가요 레바논 남부에 큰 근거지를 두고 있다는 것은 뭐 여러분 잘 알아야 될 부분이죠. 그래서 표시를 한번 해보면 주로 헤즈볼라가 있는 곳이 여기쯤이지 않습니까? 여기 집중적으로 분포하고요. 그리고 동부에도 어느 정도 분포를 합니다. 이 지역에 지금 포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이스라엘이. 괜한 민간인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. 그 어떻게 그 공격하다가 불가피하게 민간인에게도 피해를 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제가 또 다른 외신을 보니까요. 일단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레바논 남부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지금 피해라 하고 이미 지금 경고를 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. 자, 목표는 레바논 주민들이 아니라 헤즈볼라라고 좀 명시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. 이게 100% 지켜질지는 이 정밀성이라든지 뭐 헤즈볼라의 돌발적인 행동 등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지금 원칙을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게 되고요. 오른쪽도 보시면요. 레바논 남부 중에서 특히 헤즈볼라가 많이 있는 곳 리타니 강이라고 보이죠, 여기? 리타니 강 남부에 특히 많이 분포합니다. 여기가 이스라엘하고도 가깝기도 하고
이미 종파성으로도 이슬람 시아파가 전통적으로 많이 살았던 곳입니다. 좀 더 올라가서 나바티에를 포함한 뭐 이런 지역에도 지금 어느 정도 포격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도 지금 헤즈볼라의 어떤 뭐 원래 근거지기도 했겠지만은 뭐 어떻게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? 뭐 피하면서 일로 또 근거지를 또 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. 아무튼 이렇게 레바논 남부 중심으로 공격을 많이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. 플러스해서 그 헤즈볼라 역시 이스라엘에 지금 뭔가 공격을 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곳은 또 피해를 입은 걸로 어느 정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상황이 뭐 레바논 공격, 레바논 포격 이렇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이 레바논 현재로서는 우리가 알기로는 레바논 전역을 포격하고 막 전면 전부 이런 얘기 한다기보단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남부를 중심으로 포격을 하고 있다. 그리고 일부 여기 이슬람 시아파가 또 있는 곳이 동부라고 하지 않습니까? 여기도 헤즈볼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왜냐하면 헤즈볼라가 종파적으로 이슬람 시아파고 이들의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죠. 그래서 더 근거지가 있는 시아파에 활동할 여지가 더 많다.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모든 시아파 주민들이 헤즈볼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어느 정도 좀 더 연대가 된다면은 이슬람 시아파하고 연대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. 더불어서 저번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레바논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이슬람 시아파 절대 아닙니다, 여러분들. 중동의 나라 중에서요, 거의 몇몇 안 되는 이슬람이 국교가 아닌 나라가 있습니다. 바로 레바논이 그 케이스입니다. 레바논은요, 이슬람이 다수인 국가가 맞는데, 하지만 그 이슬람이 국교가 아닙니다. 왜냐, 여기는 기독교 세력도 많기 때문에. 그래서 인구상으로요, 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수가 뭐 이슬람이라 한다면요, 한 3, 40% 정도는 기독교가 있습니다. 진짜 많아요, 기독교인. 그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한국에 익숙한 기독교가 아닌 것들이 많죠. 뭐 마론파 기독교라든지 뭐 멜키트 쪽에 종파가 또 있거든요.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카톨릭도 그냥 한두 카톨릭이 아니고요. 정교까지 있습니다. 오르토독스까지 있습니다. 네, 그런 것들이 혼재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. 자, 이거 오른쪽 사진은요, 그 9월 21일에서 23일까지 있었던 공격을 모아놓은 것이고, 왼쪽 거는 3일 거 정도 가져온 것 같아요. 아무튼 두 개가 지금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게 뭐겠습니까? 주로 포격하는 곳이 레바논 남부 지역이랑 동부 일대다.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인 것이 되겠습니다. 자, 이걸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요. 지금 오른쪽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있죠. 이슬람 종파, 시아파의 분포랑 지금 이스라엘 포격하는 곳, 헤즈볼라의 분포, 이게 거의 상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 헤즈볼라가 남부에도 분포하지 않습니까? 여기 이슬람 시아파 주로 분포한다고 했죠. 네, 오른쪽에 보시면 거의 초록색이 상당히 많은 곳이 이슬람 시아파 영역입니다. 여기 시아파 나오지 않습니까? 기회 되면 제가 그 이슬람 시아파, 순니파에 대한 소개도 많이 하고 싶은데요. 일단 여기서는 뭐 그렇다라고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그리고 동부를 보시면요, 뭐 예외가 있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쪽이 뭐가 분포되어 있습니까? 지금 이슬람 시아파가 대거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.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죠.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. 그렇죠? 자, 이런 데에 헤즈볼라가 그 뭔가 뭐 있다든지 뭐 주둔하고 있다든지 그럴 여지가 매우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보십시오. 자, 베이루트 같은 경우는요,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지금 베이루트도 폭격했다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? 근데 그게 잘 봐야 될 게 지금 초록색이 시아파고요. 파란색이 뭐였습니까? 네, 파란색이 순위파입니다. 이슬람 순위파고요. 뭐 어떤 빨간색들이 뭐냐? 마론, 카톨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기독교 그 크리스트교 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렇게 되는데요. 여기에 그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거 느껴지십니까? 네, 그렇게 되기 때문에 베이루트가 이슬람 시아파 헤즈볼라가 장악한 곳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지금 약간 세월이 조금 흐르긴 했지만 1980년, 80년대에요. 레바논 내전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때에 그 베이루트가 서베이루트랑 동베이루트로 분화가 됐었거든요. 근데 그게 누구의 분리냐?
이슬람 세력이랑 기독교 세력의 분리였습니다. 그런 것들이 괜히 기독교 세력이 갑자기 막 뭐 엄청나게 이주를 갑자기 해가지고 베이루트에 기독교 세력이 팍 늘어났다.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. 원래부터 좀 많이 살았던 게 있습니다. 지금도 큰 변동이 없다면 거의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. 조금의 인구 구조 변화는 있겠지만은 아무튼 아직은 베이루트는요. 이 근처 지역은 아무튼 여러 종파들이 많이 혼재하는 곳이다라고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네, 그런 의도에서 그 베이루트를 좀 확대해 드렸습니다. 그래서 베이루트 폭격 뭐 이런 얘기 나올 때, 베이루트가 이슬람 쉬아파 헤즈볼라가 다 장악한 곳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큰 무리다.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얘기를 좀 마무리 지을 것 같고요. 분명히 어, 뭐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슬람 쉬아파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질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 그들의 타겟은 이슬람 쉬아파, 뭐 레바논의 국민 시민들이 아니라 헤즈볼라 네 글자라는 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. 그들에 대한 정밀 타격을 위한 최선을 뭐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. 다음 사진 마찬가지입니다. 그 레바논 남부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죠. 여기가 레바논 남부 중심이 되겠습니다. 네. 여기 있는 동부 지역 일부분도요. 뭐 여기 다 있죠.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봐야 되겠고요. 왼쪽 여기는 뭐 여기가 아닌가. 초록색 가끔 있는데 여기인 것 같은 여기 같긴 합니다.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. 현재 레바논에 대한 작전. 일단 뭐 지금 뉴스를 보면요. 최근 뉴스 보니까 뭐 레바논에 대한 폭격으로 뭐 400명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더 나중에 실제적인 조사가 필요하지만 그 400명들이 정말 그 민간인만 그러니까 헤즈볼라에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만 사망했는지 그것도 좀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네, 민간인들이 진짜 그 이스라엘에게 통보를 받지 못하고 사망했는지 아니면 통보를 받았음에도 헤즈볼라로 인해서 피하지 못했는 게 있는지 아니면 그 중에 헤즈볼라가 실제로 많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단순 뉴스에 사망자 수만 나온다고 해서 또 이스라엘이 무고한 시민을 죽였구나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배경조사가 많이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점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이거는 저번 영상에도 옛날에도 좀 보여드린 것 같은데 여기가 제가 이제 2021년이었습니다. 그때 가을이었는데요. 그때 여행했을 때입니다. 레바논 국경이고요. 지금에 비해서 지금 이때는 안전했습니다. 조용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지금 왼쪽 밑에 사진 보시면요. 산이 있죠. 산 넘어서 바로 레바논입니다. 여기 밑으로가 다 이스라엘이고요. 여기 보시면은 나하리아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죠? 잠시만요. 자, 지금 펜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. 자, 하면 자, 일단 뭐 번거로우니까요. 그래서 나하리아라는 곳이요. 이스라엘 북부 완전 그 레바논 가까운 곳에 있고요. 보더돼 있죠. 네, 보더가 결국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국경인 곳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레바논 국경 넘어가기 전 언덕이거든요. 거기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경치까지 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여기가 통제가 되고 뭐 미사일 계속 날라오고 막 그런 곳이라는 게 좀 소름 돋긴 합니다. 사실 여기 관광지거든요. 무튼 여러 생각이 든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그래서 뭐 이스라엘 그 보안 관리에 의하면 또 기사 내용인데 계속해서 헤즈볼라에 대한 그 배틀, 그러니까 전투를 개시할 것인데 언제 할지는 결정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.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의 발언을 보니까요, 그 아까 말씀드린 네타냐후 총리의 언급을 좀 들어보면 이제 레바논 국민들한테 남부겠죠, 특히 네, 피신해라 헤즈볼라를 처단할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자 지구 주민들한테 여기 폭격하고 뭐 지상전 할 수 있으니까 미리 피해라 이런 식으로 통보하는 느낌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. 사전 통보를 하는 거죠. 자, 그렇게 되는데 이게 폭격으로 끝날지 아니면 진짜 지상전으로 들어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개인적 생각에는요 현재 가자 지구도 정리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사단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 헤즈볼라 근처로 모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어, 지금 어느 정도 작전도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좀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. 사실 지금
맹렬한 그 공습과 폭격 이후로 뭔가 지금 이제 그 레바논 남부로 이스라엘군이 들어가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인 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아무튼 어떻게 앞으로 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가자 지구에서의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같은 경우도 국경을 넘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. 높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. 아무튼 시청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유의미한 소식 있으면 계속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주미스였고요.